안녕하세요. 빔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패밀리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내부 편집 패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프로젝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부 편집 패밀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부 편집 패밀리의 사용 용도와 생성 방법,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레빗과 다이나모 빔을 비롯한 건축 관련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편집 패밀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패밀리와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의 특징을 반반씩 가진 중간 개념의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패밀리처럼 독립적인 패밀리 파일로는 저장할 수 없고 오직 프로젝트 파일에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는 동시에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나 재료의 패밀리를 사용자가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패밀리는 기존의 유형을 복제하고 데이터 정보를 수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내부 편집 패밀리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니크한 요소를 생성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몰라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유니크의 의미를 유일무이한 또는 고유의, 독특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요소가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요소를 표현할 때 내부 편집 패밀리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빗에서 패밀리는 한번 생성해 놓으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딱 하나밖에 없는 요소를 표현할 때에만 내부 편집 패밀리를 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밀리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편리하게 수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레빗에서 있는 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레빗에 세 가지 유형의 패밀리가 있는 이유는 각 상황에 따라 알맞은 유형의 패밀리를 사용하라는 오토데스크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밀리의 경우에는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들은 독립적인 패밀리 파일로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프로젝트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내부 편집 패밀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 편집 패밀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구성 요소 아이콘 이 아래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내부 편집 모델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요소를 만들 것인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패밀리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스크롤 다운해서 일반 모델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편집 패밀리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름이 나중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나타나는 패밀리의 이름이 됩니다. 저는 내부 편집 패밀리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부 편집 패밀리를 모델링할 수 있는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본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돌출, 혼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박스 형태를 돌출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리기 옵션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한 사각형에서 돌출된 형태의 박스가 생성됩니다. 3D 뷰로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박스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한 박스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이 파란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박스의 길이나 높이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를 더 추가하려면 다시 작성 탭에서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고 계속 생성하시면 되고요. 모델링이 끝난 경우에는 이 모델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내부 편집 패밀리를 생성하면 됩니다.
생성한 내부 편집 패밀리를 수정하는 방법은 요소를 선택하고 리본 영역에서 이 내부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박스에 재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특성창의 재료 매개 변수 부분에서 카테고리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오른쪽 끝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 탐색기가 나타나는데요. 검색창에 나무 재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나무라고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에 저는 이 떡갈나무 바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팝업 창을 닫고 다시 특성 창을 보시면 이렇게 재료 이름이 특성 창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델 완료 버튼을 눌러서 편집 모드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재료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내부 편집 패밀리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려면 비슷한 모양의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비슷한 박스 모양의 간단한 패밀리를 먼저 생성해서 프로젝트에 로드해 놓았습니다. 그 패밀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건축 탭의 이 구성 요소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특성창에서 원하는 패밀리를 선택해서 도면 영역을 클릭하면 패밀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성창에서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를 선택하고 도면 영역에 배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패밀리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각 선택해서 이 특성창에서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 둘 다 일반 모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부 편집 패밀리와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를 몇 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패밀리를 선택하고 복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옵션 막대에서 다중 옵션이 체크된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패밀리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에 적용된 재료가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일반적인 패밀리, 그러니까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의 경우에는 패밀리를 선택하고 이 내부 패밀리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패밀리 파일을 엽니다. 여기서 박스를 선택하고 특성창의 재료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재료를 적용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유리 재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패밀리 파일을 닫고 프로젝트 파일로 수정된 패밀리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같은 패밀리가 프로젝트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기존 버전 덮어쓰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종류의 모든 패밀리의 재료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 편집 패밀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편집 패밀리를 선택하고 재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내부 편집 아이콘을 누릅니다. 스케치 모드에서 박스를 다시 선택하고 특성창의 재료 부분을 클릭합니다. 재료 탐색기에서 이번에는 이 윗부분에 있는 다리 금속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재료를 적용합니다. 모델 완료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완료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내부 편집 패밀리만 수정되고 다른 내부 편집 패밀리는 수정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제가 복사한 요소를 다시 지우고 왜 내부 편집 패밀리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이 패밀리 부분을 확장한 다음에 일반 모델 카테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반 모델 카테고리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내부 편집 패밀리와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 두 개의 패밀리를 복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탐색기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내부 편집 패밀리는 복사하는 순간에 새로운 패밀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편집 패밀리는 같은 패밀리를 사용해도 복사하는 순간
전혀 다른 패밀리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내부 편집 패밀리를 수정해서 복사한 패밀리 수정을 해도 이 복사한 나머지 내부 편집 패밀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편집 패밀리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 내부 편집 패밀리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패밀리 정보가 수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일일이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패밀리가 아닌 각각의 패밀리가 유일무이한 고유의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5층 규모의 병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신입사원에게 각 병실마다 벽에 붙어 있는 선반 같은 것을 모델링해서 배치하는 작업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을 패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나마 쉬운 방법인 내부 편집 패밀리로 생성한 다음에 각 병실에 복사해서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는 수백 개의 병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실시 단계에서 갑자기 그 선반의 크기가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 직원이 수정하려고 했는데 다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안 된다고 그제서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수백 개의 선반을 일일이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선반들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로 만든 다음에 그 패밀리를 다시 각 병실에 일일이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내부 편집 패밀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부 편집 패밀리가 좀 더 쉽고 간편해도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정 작업 때문에 마감 시간보다 늦게 도면도 제출해야 했고 그 친구도 많이 난처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부 편집 패밀리는 반복되는 요소가 아닌 유일무이한 요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양보해서 내부 편집 패밀리를 2번, 3번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그 2-3개만 일일이 변경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 번 사용되는 요소라면 내부 편집 패밀리가 아닌 일반 패밀리, 그러니까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불러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패밀리 강의의 3번째 시간으로 내부 편집 패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패밀리 강의 시간에는 패밀리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각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